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모신 대표님은 안동현 대표님이라고 법학 박사 이제 학위를 이수하셨고 굉장히 특이한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예전에 청와대도 있었고 경찰대학 교수도 하셨고 그죠? 그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굉장히 오늘은 참신한 주제로 이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쪽을 이제 퇴직하시고, 이쪽 길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고, 저도 호기심이 많은 분야예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부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현입니다. 예. 저는 이 이름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명가 분들이 이름을 연구하셨던 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름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는 강아지, 고양이까지 지금 이름이 있는데, 그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네.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보지 않고 이름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금 장명가들이 하고 있는 성명학이라는 게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 장명가가 창씨개명을 위해서 들어온 거더라.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되겠는가. 네. 이거 우리의 이름을 이제 찾아와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다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찾아오려고 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대표님께서, 네. 하시는 일의 전문 분야가 예.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문 분야가 보통 저희는 이쪽으로 보면은 뭐 주역, 사주, 예. 간사 굉장히 많은데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전문 분야로 하시는 부분은 어떤 이유이실까요? 내가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예. 동양에서 운명을 설명하는 이론이 사주, 풍수, 관상, 장명 이렇게 있거든요. 예. 서양에서는 뭐 타로도 있고 점성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여러 가지 이론을 쭉 연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사주나 풍수나 관상은 결정론적 입장이에요. 그죠. 사주는 시간이 운명을 결정한다. 예. 풍수는 집터나 몇 자리가 결정한다. 예. 관상은 생김새가 결정한다. 그런데 이름은 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 정해진 거는 그대로 가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운을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운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름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저희가 잘 되신 분들은 다 호가 있더라고요. 호 있죠. 뭐 호암 이병철, 또 이제 아산 정주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름에 부족한 부분이 호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게 네. 조선시대까지는 전부 호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호로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귀하다고 그래서 뒤로 놔두고 네. 호도 아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호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추사 같은 경우는 호가 수십 개잖아요. 그래서 호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그중에 선물 받은 호도 있고 자기가 만드는 호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그 시절에는 글자의 의미 또는 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뭐 이런 걸 가지고 호를 만들어 썼는데 그 호가 자기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호로 불러주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요즘은 호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부를 때 에너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불러주면 에너지가 안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호가 있으면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호를 아무리 만들어줘도 안 불러주니까 그 에너지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뭔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캐에서 닉네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지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나 뭐 예명, 예. 또 뭐 작가들은 필명, 예. 뭐 이제 이런 자기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게임할 때 아이디, 예. 뭐 등등 이런 자기 이름 외에 이메일에 쓰는 아이디, 예.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이름보다 그런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표님이 그거를 이름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공명음, 그 굉장히 특이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대표님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네. 문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네. 이름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네. 야 이게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나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름에 대한 이론을 교보나 이런 데서 책을 한 50권을 사가지고 다 봤어. 예. 다 보고 이 장면가들을 만나서 실제로 이름도 받아보고 그런데 이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 이름도 불러보고 저 이름도 불러보고 하니까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거야. 어떤 이름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이름은 목이 아프고 어떤 거는 부르려면 잘 안 불러지고 어떤 이름 부르면 수수수 불러지고 또 어떤 이름 부르면 또 배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의사분이나 한의사분이나 과학자들이나 또 유전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걸 하나씩 연구를 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전시회를 한 10년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서울 시내에 있는 의료기기 도매상을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분들이 내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까 9가지 정도 장비가 우리 몸에서 이름 부를 때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준이야. 이게 혈압, 맥박, 뇌파 뭐 이런 거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혈압이나 맥박이나 뇌파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혼란을 시키는 이름이 나쁜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심장 박동이 평상시에는 70에서 80 사이 정도 분당 박동수가 나오는데 이게 나쁜 이름으로 부르면 갑자기 100번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40 이하로 내려가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심장 박동수가 이름 부를 때 올라가면 허둥지둥하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져요. 서둘러가지고 일을 그르쳐버리는 일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너무 뚝 떨어져 버리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부터 또 뇌파도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름과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름을 썼을 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뇌파인데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어느 쪽이 활성화되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뇌파로. 그래서 불균형 상태인 뇌파를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탁탁 정해져 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긴밀하게 들어가면은 막 뭐 역학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양자 역학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양자 역학과 관계 있어요. 그 대표님께서 왜 운명 말씀을 하시는 게 인생을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순탄한 인생을 사셨을 것 같은데 왜 운명에 관심을 갖고 뭐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가졌던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됐던 부분은 안 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일구었던 위대한 분들은 다 남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을 했을 때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나라의 국운도 바꾸고 세계사도 이끌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노벨상도 타고 예. 뭐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 네. 그렇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에너지 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방법이 이름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의 그 예를 들어서 부분도 바꿀 수 있는 예. 뭐 홍익인간 정신 뭐 그런 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표님이 인생의 점프 시기가 있었다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진 않았는데 그게 네. 예를 들어서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뭐 차원을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를 들어서 내가 70점을 받으면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네. 69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71점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그죠. 그게 2점 차인데 그죠. 이게 2점 차인데 51점하고 53점 사이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네, 그죠. 또 11점에서 20점 사이는 9점 차인데도 변화가 안 와.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임계점을 딱 넘어갈 미력의 이름 에너지가 딱 도와주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화 오는 이 대입 수험생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아 우리 애가 혹시 이름을 바꿔서 합격할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물어보거든요. 예. 몇 점 차이로 떨어졌냐? 예. 2, 3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근데 5점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뭐 10점 이상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네. 운의 이름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것도 자기가 네.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폭을 많이 좁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름에 그렇죠. 도움이 있다. 예.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 대표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임계점을 넘기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님이 저희는 항상 모멘텀을 좀 여쭤봐요. 인생을 돌아봤을 때 대표님만의 모멘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여쭤보시면 그게 네. 왜 어렸을 때 네.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과연 부모님은 뭐 너 검판사 됐으면 좋겠다, 의사 됐으면 좋겠다, 뭐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 그죠.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로 나는 계속 나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네. 내가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쪽으로 갔겠지.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공부로 끝장을 봤는데 공부로 끝장을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누구든지 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이 어려서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음대생들. 네. 음대 중에서 특히 기악과 어떤 악기를 내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할 거냐, 뭐 첼로를 할 거냐, 바이올린을 할 거냐 이 등등 음악을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와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악기 소리가 전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맞았을 때 그 연습을 한참 하고 나면 끝나도 지치질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예. 네. 힘이 나는데 네. 그 악기 소리가 내 에너지를 떨어뜨려 버리면 연습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공 못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오래 하겠어. 그걸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직업인데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이걸 알고 나면 전공을 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주파수는 안 맞는데 첼로 주파수는 맞을 수 있거든.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을 때 얘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네, 맞네요. 이제 그것도 네. 장비로 확인을 하면 그리고 그 연세가 드신 분들 이미 인생을 다 어느 정도 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 이름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반려동물 이름 잘 붙여야 돼요. 왜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하고 결혼해서 나갔어요. 네. 부부만 집에 계셔. 네. 적적하니까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강아지 고양이 이름이 주인하고 안 맞으면 주인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요? 네.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네. 나한테 이름을 바꾸러 오시는 분이 어느 연령대가 오셨는가를 쭉 확인을 해봤어. 네. 그러니까 의외로 네. 50세에서 60세가 제일 많이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젊은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는 숫자는 많은데 네. 자기들이 만들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50세에서 60세가 제일 많이 오시는데 그 네. 나이가 좀 신중해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거의 퇴직하는 나이 또 새로운 이제 2라운드로 가야 되는 나이니까 그래서 야 이걸 기존의 이름이 나쁘다는 거를 안 이상은 한번 바꿔서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름을 바꿔드려도 안 부르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잖아. 그 나이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회장님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이걸 녹음기로 불러보세요, 들어보세요, MP3로 들어보세요. 뭐 해봐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부를 때는 효과가 팍 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가 잘 안 난다. 그래서 네.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가 여기서 나잖아요. 네. 내 몸에서는 뼈와 혈관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네. 굉장히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나를 불러도 벌써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죠. 네. 공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와 혈관이나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스스로 부를 때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 착안했던 게 엄마의 건강은 아기 이름이 결정한다는 걸 알았고 네. 그러니까 아기 이름을 엄마 건강하고 안 맞는 걸 불러주면 엄마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이름 잘못 붙이면 노인들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까지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소리를 내는 거는 전부 다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 그거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양자역학 들어가네요. 그렇죠. 모든 천지창조는 소리로부터 작용을 하는데. 그럼 맞아요. 그 소리가 공명음 소리가 남이 전달하는 건 공기를 통해서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계속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라고. 그게 깊게 들어가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데.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했을 때 효과는 따따블이 될 수 있어요. 자성 예언, 그러니까 목표 성취.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몇 년 정도부터 목표를 한 걸 계속 성취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불안할 정도. 제 기질이 제가 스스로 변한다는 걸 느껴요. 제 스스로가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저는 되게 워커홀릭인데 저는 그게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성취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차이가 뭘까 보니까 저는 목표를 한 걸 매일 듣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근데 그게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더 크겠구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제 책을 최근에 접근하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집필한 책이 제목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네. 성공을 부르는 이름.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집필한 이유랑 간략하게 목차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시간 가질게요.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교보나 뭐 예스24나 영풍이나 이 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표님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걸 장명가를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서점에 가서 장명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보면
뭐 이렇게 해야 좋다 저렇게 해 좋다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예, 얘기들이 그렇죠. 있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누가 좋은 이름을 만든다 이런 것도 수없이 나오고 하는데 이 이름 그 누구한테 이름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지도 알 수 없고 예, 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글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 뭐 한자로 지어야 된다, 뭐 이제 등등 그것도 자음으로 해야 된다, 모음으로 해야 된다. 이 또 자음 모음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름을 만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게 이름의 실체를 지금까지 이제 장명한 사람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뭔 얘기냐면 한글의 힘과 한자의 힘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봤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는 것, 이름의 본질을 파악을 해 들어가면 이게 소리예요. 소리.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80% 이상이 문맹이었거든. 네. 그러면 글씨를 못 읽는데 한자로 이름을 지어줘봤자 본인한테 갖다 줘도 읽지도 못해. 그죠, 그죠. 그런데 네. 그걸 이름을 지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소리로는 부르면 다 알잖아. 네. 그리고 갓난아기도 자기를 부르면 아는 이유는 걔가 글자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의 핵심이 소리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소리를 예로 들면 홍길동이라는 소리의 그 덩어리거든. 히읗, 기역, 디귿의 에너지가 아니고 홍길동이라는 석자의 소리인데 네. 이 소리가 엄마가 부를 때 아빠가 부를 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엄마가 부를 때는 소프라노 주파수로 나한테 오고 아버지가 부를 때는 테너나 알토 주파수로 나한테 오는데 네. 엄마가 부를 때는 내가 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빠가 부를 때는 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죠. 소리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불러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하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아기가 280일 동안 듣고 커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자기 엄마가 안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남의 엄마, 다른 아기의 엄마가 얘를 안고 있으면 얘가 불안하거든. 그 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지어줬을 때 엄마의 심장 박동이 얼마나 안정 상태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그게 엄마하고 아기를 동시에 편하게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땐 길동아라고 불러요. 네. 홍길동하고 길동아는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인식할 때는 길동아로 부르면 길이 성이고 동아가 이름인 걸로 알아듣거든.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지어줘도 길동아라고 불렀을 때도 좋아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지어주고 부를 때는 길동아라고 부르니까 다른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만드는 거와 사용하는 거의 차이 같은 거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책을 써놓은 거예요. 이 책에 지금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소리와 이름의 과학, 위약, 그리고 이름,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컴퓨터, 슈퍼 컴퓨터, 양자 컴퓨터, 사주와 정명, 그리고 좀 재밌는 사례가 이병철 회장과 숫자 그리고 관상. 예. 이병철 회장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역술인 데리고 관상 보고 예. 면접 봤다는 걸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 다 들러리고요. 예. 이병철 회장이 진짜예요. 저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를 예. 관상도 그렇고 예. 사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이병철 회장과 숫자 그리고 관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병철 회장이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에서 예.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예. 달이랑 쌀 생산량이었거든요. 쌀 생산량?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북한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량과 남한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량 예. 이게 앞으로 남북 관계를 결정한 거라고 본 거예요. 예. 그건 관상도 아니고 사주도 아니고 이게 네. 어디도 안 나오는 거야. 예. 그게 뭐냐? 실제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 본질적인 걸 꿰뚫고 있었던 분이고 역술이는 생일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관상 오는 사람들은 얼굴 생긴 것만 가지고 얘기해. 이거는 아주 부분 중에 부분이에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사주에 운명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육하원칙만 하더라도 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중에 언제는 6분의 1이야. 예. 풍수도 6분의 1이에요. 예. 근데 이병철 회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그 6가지가 다 들어있고 그 외의 것까지 다 들어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를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봤을 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예. 시간만 봐가지고 운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예를 들어서 오히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장소예요. 장소. 그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 사람, 네. 경상도 사람, 네.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 그죠, 그죠. 그게 예. 풍수에서는 이제 좌측용무백호 뭐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리고 예. 이 어디 사람이냐. 예, 어디. 또 그 도에 가면 예. 너는 뭐 경상도에서도 뭐 네가 울산 사람이냐 포항 사람이냐 뭐 등등을 따지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네. 그 사람의 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인맥 관계가 거기서 다 만들어져. 그렇죠. 그런 관계가 더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네가 몇 살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 예전에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 이제 대표님께서 그분은 사주 그런 거를 좀 하시는 분인데 호남이랑 영남 해가지고 좀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불기운이 많은 사주들이 많고 영남 쪽은 거기가 금기운이라고 했나? 그래서 영남 쪽이 배짱 있고 호남 쪽이 좀 화끈하고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목기운이라고 했나? 충청도가 목기운이라 했나? 충청도 사람들이 약간 이랬어요 저랬어요 토기운이구나. 충청 사람 토기운. 그래서 그래 지역적으로 약간 맞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네. 사주에 목기운이 많다 그러면 진짜 목기운이 많은지 네. 사주에 토기운이 많으면 진짜 토기운이 많은지 네. 그거 다 확인할 수 있어. 뭐 사주를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거의 90% 이상 실체하고 틀려요. 실체랑 틀려요? 예, 언제 태어났다는 건데 네. 실제로 그분 몸의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그거하고 달라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로 측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장이 좀 에너지가 많거나 위가 그렇지, 많거나 폐가 많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토의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네. 주로 위하고 연결하고 금 그러면 폐하고 연결하고 네. 화 그러면 심장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네. 내용이 좀 달라요. 아. 그리고 이제 사주의 적중률을 대개 한 60% 정도 보는데 네. 그럼 40%는 안 맞잖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내가 과연 이거를 이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여러 그 연구한 분들이 책에 써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네. 또 노벨상을 탄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만드는 데이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대개 한 6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는 거고 대표님께서는 그 선대 이병철 회장, 호암 이병철 회장이 저도 약간 그분이 좌우명이 그거더라고요. 뭐 이제 뭐 열심히 살자 뭐 그런 좌우명들 많지만은 좀 특이한 좌우명이 그 운둔근이라는 좌우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다른 분들이랑 좀 틀리다. 그냥 그 다른 분들의 뭐 좌우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주영 회장님 보면은 그 일군천하 무난사 막 그런 좌우명을 하는데 이분은 운둔근이라고 해서
그냥 뭐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약간 그런 개념만 있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거를 더 사주하시는 분이나 관상하는 분들보다 더 많이 더 그렇죠. 깊게 알았던 분이라고 대표님 판단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참모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도 있고 네. 뭐 제품 개발하는 참모도 있고 그 각 분야 그 그룹사 사장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네. 전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참모들의 의견 중에 하나로 들었을 뿐이지. 네. 그 중에 뭐 관상가 누구 역술인 하나의 얘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진짜 데이터 그분들이 중요했던 건 데이터거든요. 그 네. 데이터라는 거는 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은 단위당 쌀 생산량이 결정할 것이다. 네. 근데 그건 관상도 아니고 사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이터를 이미 다 갖고 계셨고 네. 그거를 얼만큼 사용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참고 의견 중에 하나로 그냥 들었던 거지 예. 누구의 의견을 전적으로 고려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통찰력이 강했던 그렇죠. 분이다 생각이 드네요. 이미 네.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수십 년 앞을 내다봤던 거거든. 근데 역술인 중에 미래를 예언했던 예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시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를 사용하고 할 때 내비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 이제 시간과 장소와 도로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내비에. 네. 우리 미래를 보는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네. 너무 시간에만 매이다 보면 네. 미래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돼버려요. 다른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해야 돼. 근시안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 네.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유엔에서 나오는 뭐 2030년도 뭐 2025년도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지. 예, 잘못 생각하면 옛날에 이런 이론을 만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수행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책 보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판사판이라는 얘기 있잖아. 네. 현실 세계도 많이 있고 정신 세계도 많이 알았어. 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미래도 예견하고 했던 건데 그 책만 보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수행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안 하고 책만 보면 되는 줄 알면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해요. 그렇죠. 예.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렇지.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내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 대표님이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을 뭐 좀 설명하신다면은 뭐 홍보하신다고 하시면은 예. 지금 어떤 쪽의 일을 이렇게 이름을 기준으로 어떤 예. 사업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인들이 이름 부를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봤고 미국 가서도 미국인들이 이름 부를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확인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네. 한국식 우리식의 발음, 네. 이 훈민정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발음이나 미국 발음은 혀를 깨물기도 하고 입술을 물기도 하고 뭐 이런 발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명쾌해요. 네, 그죠.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자기네 식으로 발음을 하려고 하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한국식 발음을 하려고 하면 건강이 좋아져. 그걸 내가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책에다가 K-네임이라는 글자를 써놓은 이유가 네.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뭐 K-무비 뭐 네. 등등이 지금 전 세계 문화계의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 이름이 가장 파워가 강하거든요. 네. 그 테스트 해보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도 앞으로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어디 아프리카에 갔어. 네. 근데 가이드가 나와가지고 네. 뭐 김영수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미국 가면
뭐 제임슨이 뭐 에드워드니 뭐 등등등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외국 사람이 우리 이름을 갖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그게 단순히 한글 수출이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건강에도 제일 좋아. 재밌네요. 그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K-팝이나 뭐 이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문화 상품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그런데 돈이 되잖아요. 컨텐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군대 가고 한 그 친구들 누구지? 그 가수 BTS. BTS. 네. 내가 텍사스 주립 때에 이 프로젝트를 하러 가가지고 학생들을 테스트하는데 이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쟤들이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녕하세요가 맞대는 발음은 좀 이상한데 그게 너희들이 어떻게 안녕하세요를 아냐 그러니까 BTS 때문에 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공장도 없고 뭐 배에 싣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온라인만 가지고 전 세계에 붐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이름이 가장 파워가 세다는 거를 외국에서 알게 되면 우리식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 뒤에 한글이 우리 문화가 따라가 나가는데도 훨씬 힘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대표님이 그 BTS 타임지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K 컨텐츠랑 K 물류가 K 문화에 K 네임도 가능하다. 그렇죠. 향후의 목표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텍사스 주립도 하고 우리가 제안서를 내 가지고 지금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이언스나 네이처에다가 논문을 실으려고 하고 그 논문 내용 중에 한글 발음으로 했을 경우에 가장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실어 놓으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구나. 대표님 하시는 일이 계속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드리고 가능하면 저희 채널도 글로벌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그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번 좋은 말씀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 부탁드리면서 앞에 보시면서 나는 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명 정도 이상의 어린이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그 맘솔릭 베이비 페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이 엄마들이 거기에 이제 임신한 엄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태명을 불러주는데 이 태명이 엄마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한 200여 분을 테스트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좋은 경우가 한 15% 정도? 거의 그 태명을 부를 때 엄마한테 좋은 영향이 가는 태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태명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이 동시에 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름이 태명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엄마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아기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명을 잘 붙여주면 아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태명을 부를 때 만들 때 이 이름 검진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책을 사면 이름 검진을 그냥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17,000원인데 이름 검진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시든 안 사시든 어떤 태명을 불렀을 때 가장 좋은지 이걸 확인해 보고 태명을 결정을 하면 어지간한 보약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코엑스에서 이름을 만들어 드릴 때 보면 그 엄마들 중에 90% 정도는 지금 임신 중인데도 아기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도 이 아기 이름이 엄마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서 한두 살, 3살 요 무렵에 뇌 발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또 사용하고 하기 전에 몇 개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반드시 테스트는 해보시라. 근데 장면가한테 물어가지고 하는 그런 이 글자 획수로 세서 하는 건 이건 소용이 없고요. 진짜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엄마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 이름 검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름 검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뭐 구분까지도 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대표님들 많은 대표님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책도 많이 유통되고 K네임도 많이 유통될 수 있게 한류에서 이렇게 인지도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게 기원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